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오늘 이제 14주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이제 크게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1차 시와 2차 시에서는 큐레이션 비즈니스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인터넷과 같은 이제 전자상거래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어떤 새로운 유형의 그 비즈니스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 어떤 그런 현상이고 1차 시와 2차 시에서는 이제 큐레이션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시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건데 금융과 이제 기술이 이제 혼합된 이제 핀테크라고 해서 이제 핀테크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큐레이션 첫 번째 강의에서는 큐레이션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제 크게 이제 한 소셜과 상업용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소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거는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큐레이션 큐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많이 또 들어본 용어일 건데 그게 이제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이제 전자상거래 형태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큐레이션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 인터넷과 이제 접목이 되어서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큐레이션 비즈니스에 크게 이제 소셜과 상업적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 각각의 큐레이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큐레이션와 큐레이터라고 하면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큐레이션은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서비스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좀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이 접목이 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로 이제 이제 발전된 그런 형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큐레이션 큐레이터 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술관이나 박물관 여기에서 이제 소장하는 작품의 어떤 목록 관리나 전시를 담당하는 그 큐레이션 활동을 온라인 특히 이제 웹 콘텐츠로 확대 적용한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은 여기 보시면 find 찾는 거, 큐레이터 그 다음에 큐레이터는 이제 그 찾은 정보를 이제 정리한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share 이제 서로 이제 공유한다 이제 그런 말이죠.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웹상에서 아주 다양한 웹상에서 넘쳐나는 콘텐츠들 중에서 어떤 유용한 정보나 관심사를 find 찾아가지고 개인 게시판에 수집하고 이런 개인 관심사나 취향에 맞춰서 정리하는 거 큐레이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소셜 네트워크 네트워크 서비스 아이콘들이 이제 나와 있죠. 나아가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다양한 어떤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과 이제 공유를 한다. 그래서 큐레이션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정보를 사람이 찾아서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럼 기존의 검색 서비스와 이런 큐레이션 서비스의 차이가 뭐냐? 그런 이제 뭐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네이버나 이런 구글 같은 일반 이제 검색 서비스, 그 서치 엔진에서 검색을 한 거와 그럼 큐레이션도 정보를 찾아가지고 뭐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웹상에서의 그 콘텐츠들 중에서 우리가 뭐 찾고자 하는 정보를 가장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런 검색 서비스일 겁니다. 큐레이션도 정보를 수집하고 요약한다는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 서비스와 큐레이션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검색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검색어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보편적이고 일률적이면서 기계적인 규칙에 따라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반면 큐레이션은 정보를 어떤 수직이든 수평이든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 과정에 여기 사용자가 관여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콘텐츠에 대한 평가는 어떤 평가자의 주변에 따라서 관심사나 취향, 개인적 정서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검색 서비스는 좀 기계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많이 있다면 큐레이션은 이런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뭐 앞에 나와 있는 여기 찾고 큐레이트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공유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계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다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큐레이터가 하는 역할입니다. 스티븐 로젠바움이라고 그 이제 정보 수집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무분별한 웹 컨텐츠에 인간의 질적 판단이 추가되고 그 결과 컨텐츠들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재평가받게 된다. 이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웹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고 자, 그러한 어떤 엄청나게 많은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이제 무분별한 웹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웹 컨텐츠 중에서 사람이 판단을 해서 가치가 있는 것을 이제 모아준다는 거죠.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전문지 이제 포버스도 큐레이션 서비스는 소셜 비즈니스와 같이 사람과 사람이 끊임없이 연결되는 하이퍼 커넥티드, 이제 하이퍼 커넥티드가 실제로 그 웹입니다. 웹인데 환경에서 이제 인간 자신을 통한 정보 발견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다. 웹 자체가 이제 하이퍼 커넥티드 그런 환경입니다. 환경인데 큐레이션 서비스는 여기서 뭔가 좀 추가가 되죠. 뭐가 추가가 되냐? 여기 휴먼 필터라. 사람이 중간에 검증을 하는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뭐 박물관이나 이런 우리 전시회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전시한다. 그러면 아무나 가서 뭐 집에서 그림 그리시는 사람부터 해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화가나 아주 유명한 화가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 아무나 가서 내 그림을 여기에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할 수 없죠.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그림 개인전을 연다 하면 개인이 소장한 아니면 그림들이 좀 있어야 되고 장소만 대여해서 하면 됩니다. 개인전은 왜냐 자기 그림만 하니까. 근데 어떤 그 공인 기관에 어떤 전시를 하고 싶다 하면 그러한 곳에서 아무 그림이나 다 전시를 하기는 안 해준다는 거죠. 중간에서 큐레이터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필터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큐레이션 서비스는 웹상에 있는 아주 무분별한 많은 컨텐츠들을 사람이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더 가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만 서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레이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직업이 이제 따로 있는 거죠. 이러한 그 큐레이션 서비스가 점점 이제 대중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큐레이션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큐레이션 커머스라고 하는 거 하게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큐레이션 서비스가 대중화하게 된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유 중에 먼저 어떤 정보 탐색이 어렵다.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정보 가치 증대와 한계. 여기서 정보 탐색이라고 하는 게 그 웹상에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정보가 있다 보니까 실제 검색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보 검색 기술. 정보 검색 기술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 능력이 어떤 사람들은 웹상에서 이런 정보를 딱딱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계속 성장하고 사용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 단말기들이 소위 말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쓸 수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어떤 그런
기기들이 있다 보니까 웹의 콘텐츠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기하급수적으로 콘텐츠가 증가한다는 말이 모든 콘텐츠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팀 버너드리가 현재 웹은 너무 이제 오염이 되어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이 웹이 오염됐다는 말은 그만큼 그 웹상에 있는 그 컨텐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가짜 뉴스, 뭐 이제 불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자, 이러한 환경에서 너무 쓸데없는 정보가 많이 있으면 사용하는 사람들도 정보 탐색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정보 가치 증대와 한계에서 전통적인 대중 매체보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게 지금 이제 그 일반적인 상황이고, 어떤 시간 위주의 소셜 네트워크 정보는 이제 일시적으로 소비되는 휘발성 정보의 속성이 가지고 있다. 이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지금 정말로 많은 정보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올라오는 다양한 그 정보가 이 휘발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의 가치가 오래 가지 않고 짧은 시간 나타났다가 이제 바로 없어지는 그런 형태의 컨텐츠나 미디어. 여러분들 유튜브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그 미디어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데 잠시 뭐 반짝했다가 속으로 드는 그런 컨텐츠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내가 올렸을 때 그 컨텐츠가 소위 말해서 인기 컨텐츠가 아니면 그 컨텐츠는 계속 인기 컨텐츠가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뒤에 가면 점점점 잊혀지기 때문에. 왜냐? 새로운 컨텐츠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정보 가치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증가는 하지만 그 정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증가는 하지만 가치적인 면에서는 한계가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빅데이터 정보를 특정 테마와 주제를 중심으로 필터링하고 이를 재정리, 가공해서 구조화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탐색과 열람이 용이하고 사용자의 관심사와 취향에 따라 정보를 재배치해서 오랫동안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닌다. 그 다음에 다양한 큐레이션 도구의 발전으로 손쉽게 컨텐츠 수집과 재가공이 용이하다. 이러한 어떤 그 빅데이터 관련된 어떤 구조화된 정보 제공한다든지 보고 검색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쉬워지고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요소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다가가기 쉽게 해주는 그런 어떤 그 촉진제가 이제 되고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스크래퍼 형태의 초기 큐레이션 서비스가 이제 점점 이제 그 개발이 되어서 개선이 되어 가지고 그런 스크랩 내용이 온라인 쇼핑과 이제 관련된 상품 정보를 재구성하고 공유하는 그런 큐레이션 커머스로 그 범위가 이제 점점 넓혀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보만 이제 스크랩하는 형태로 이제 큐레이션 서비스가 그 제공이 되다가 그러한 정보가 이제 쇼핑과 관련된 아이템으로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큐레이션 커머스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그 뭐 여러 가지 뭐 큐레이션 비즈니스 관련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 핀터레스트에 대해서 저희 이번 강의 말고 다음 차시 강의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핀터레스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 큐레이션 커머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 전자상거래하고 뭐 차이는 없습니다. 다루는 그 어떤 정보 내용이 이제 좀 틀릴 뿐이죠. 상품을 구매할 때 어떤 기존의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여기로부터 이제 어떤 소비자들이 막 정보를 너무 많이 요즘 이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냥 피로감을 느낀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좀 짜증 날 때도 있어요. 너무 갔더니 내가 딱 찾고자 하는 거 내가 사고자 하는 그것만 딱 알려주면 좋은데 그 정보 외에도 너무 다양한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으니까 의상 디자인, 뭐 음식, 화장품, 소품, 가구, 여행, 뭐 이런 상품 정보를 전문 큐레이터나 지인들의 추천을 기반으로 이제 필터링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을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중간에서 쓸데없는 정보들 필터링을 해가지고
진짜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죠. 소위 말해서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 이제 그 큐레이션 커머스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있는 거죠. 핀터레스트도 그 중에 이제 하나고 소비자의 개별 취향이나 관심사에 따라서 그 제품들을 재정리를 이제 할 수 있고 이렇게 큐레이션 된 정보 즉 이제 필터링 된 정보는 어찌 보면 소비자의 그 구매 의사에 참 그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그 큐레이션 비즈니스의 그 유형은 크게 소셜 큐레이션과 이제 상업적 큐레이션 이 용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이 그 정보 필터링의 주체에 따라서 이제 이 구분이 되는 거고, 소셜 큐레이션은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 주체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보통 쓰는 이제 SNS 이용자가 소셜 네트워크 상에 어떤 수많은 정보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수집, 공유, 편집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돕는 서비스가 소셜 이제 큐레이션이다. 예,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상업적 큐레이션은 큐레이션 비즈니스 사업가가 고용한 전문 큐레이터가 주체가 됩니다. 이 전문 큐레이터가 정보를 모아서 큐레이트 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공유를 해서 그 사람들이 뭐 그 제품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그 상업적 큐레이션은 뭐 추천 큐레이션,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뭐 이렇게 또 이제 또 나눠집니다. 뒤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 예, 소셜 큐레이션은 먼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SNS 이용자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상에 많은 정보를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를 이제 정보만으로 골라내 가지고 이렇게 큐레이트해서 공유하는 어떤 그런 활동이고, 이런 소셜 큐레이션의 특징은 어떤 그 대중의 지혜, 또 wisdom of crowd 해서 SNS 자체가 이제 뭐 대중의 정보, 대중의 지혜의 어떤 그런 바다죠. 예. 그러한 정보들을 이제 큐레이터가 거기서 이제 골라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소셜 큐레이션 그 사업자는 이제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은 어떤 대중적인 큐레이션 서비스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만 제공하고 컨텐츠 구성에는 이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는 뭐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뉴스, 뭐 음악, 뭐 책 이런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어떤 사용자가 이제 쉽게 선별하고 강화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어떤 그 중요한 성공 이제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잠시 이제 나왔던 그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인기를 끈 주요 원인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용하기 쉬운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제 제공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인기를 이제 끌었었고, 어떤 전문 큐레이션을 이용한 서비스와 비교할 때 이제 소셜 큐레이션은 이제 큐레이터로 활동하는 그 사용자 풀이 넓고 뭐 일반 그 뭐 사람들 다 될 수가 있으니까 어떤 그 소셜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이제 상업성에 치우치지 않거나 이제 편협한 시각이 아닌 대중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보나 트렌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SNS가 가지는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어떤 기업들은 너무 뭐 어떤 제품 서비스만 팔려고 하는데 초점이 많은 반면 SNS나 이런 데서 정보 공유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많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그 좋은 정보에 대해서만 이제 그렇다는 거고, 또 이제 그 개별 그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어서 어떤 그 엄청나게 많은 정보 중에서 뭐 나한테 의미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뭐 패션이나 뭐 음식이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테마로 분류를 해가지고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셜 큐레이션이 가지는 그 단점도 있죠. 먼저 이제 전문성의 부재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 일반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닌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일반 사람들이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앤드류 큐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그 과학 그 저술 뭐 책 적는 사람인데 이 앤드류 큐언이 소셜 큐레이션은 컨텐츠를 선택하는 이에 전문성을 판단할 만한 적절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그 컨텐츠를 모아서 큐레이트해서 공유하는 그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그 SNS 상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걸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 없는 정보의 범람으로 큐레이션의 어떤 본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의 동의 없이 손쉽게 웹상의 정보를 취급, 가공해서 저작권 침해가 우려했다. 이것도 이제 전문가가 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좀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웹상에서 뭐 정보를 그냥 뭐 카피해서 복사해가지고 저기 갖다 쓰고 하는 그런 부분이 뭐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나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불법적이지만 뭐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홀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여러분들도 뭐 웹상에서 정보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제일 간단한 룰은 그거예요. 웹상에서 아니면 SNS 상에서 누군가 뭐 농담을 하든 커멘트를 적어 놓든지 간에 누군가가 올려놓은 정보나 뭐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기타 등등 모든 컨텐츠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아무런 출처 표시 없이 그냥 복사해서 갖다 쓰면 안 된다. 간단한 이미지도 밑에 이제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출처만 밝히면 괜찮은데. 뭐 옛날에 이게 일반적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깊이 생각 안 했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이제 뭐 이런 부분이 민감하게 이제 작용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어떤 그런 뭐 프로그램들 기술들도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과제나 이런 거 할 때 뭐 보고서도 적고 리포트 적고 하실 건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조심을 하시고 정말로 내가 쓰고 싶은 어떤 정보가 SNS나 뭐 웹상에서 존재한다면 그 정보를 갖다 쓰되 대신 출처를 항상 밝히시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되고 본인의 그 언어, 본인의 표현으로 아이디어만 가져오고 바꿔서 표현을 항상 하는 그런 훈련, 습관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상업적 큐레이션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업적 큐레이션은 그 커머셜 이제 큐레이션해서 그 의미는 이제 사업자가 전문 큐레이터를 이제 고용해가지고 큐레이션 그 큐레이터가 이 큐레이션 전문 알고리즘을 적용해가지고 컨텐츠 속성과 뭐 고객의 선호도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둬서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를 제공해준다. 전문 큐레이터가 이제 정보를 모아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큐레이터 해가지고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이 큐레이터를 고용해서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임금도 줘야 되고, 그러면 그 기업은 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상업적 큐레이션은 크게 이제 추천 큐레이션 서비스와 이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해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추천 큐레이션 서비스는 추천한다. 이게 추천 뭐 그런 의미가 있죠. 추천 큐레이션 서비스의 대표적인 활동 분야가 이제 뭐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쇼핑몰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서 그 여기 상품 추천, 상품 추천. 이 상품 추천은 뭐 어디에나 요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에서 뭐 웹상에서 어떤 제품을 검색을 하면 그
그 밑에 조그맣게 막 이렇게 막 관련 상품들 막 나오거든요. 이게 처음에 여기 아마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정말 아마존에서 본인이 예전에 구매한 제품 데이터, 그 다음에 그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겠다 해가지고 밑에 이제 그 추천, 레코멘데이션 해가지고 뭐 서비스를 제공해 줬거든요. 이게 이제 나름 그 고객들한테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여기서 알아가지고 이런 제품을 추천해 주는구나.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오프라인 가서 매장 가면 뭐 옷을 사러 갔다 그러면 잘 모를 때 그 매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이 요즘은 이제 이런 옷이 유행입니다. 뭐 고객님한테는 이런 것들이 이 색깔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상당히 이제 고객들한테 제품 구매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 지금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과 같은 이제 어떤 그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상품 판매자가 구매자의 구매 패턴이나 선호 유형 뭐 기타 등등의 정보를 뭐 분석을 해가지고 제품 추천을 해주는 어떤 그런 형태. 그 다음에 독립적인 큐레이션 쇼핑몰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G마켓의 G9 하루에 9가지 상품을 추천 판매한다. 이건 뭐 좀 전략인데 사람들이 오늘은 뭐 이런 저런 제품 또 일반 마트에 가면 많습니다. 오늘 뭐 특가 세일 해가지고 무슨 제품 이렇게 막 홍보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뭐 오늘은 왜 이 제품만 크게 세일을 하느냐 뭐 그건 다 이유가 뭐 있겠죠. 있는데 일종의 뭐 상업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G마켓이 뭐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데 이 G9라고 하는 그 쇼핑몰을 따로 운영을 해서 하루에 9가지만 딱 상품 추천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 이 소비자가 이제 어떤 그런 그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뭐 가능한 이제 상업성을 숨기고 뭐 스타일 제한 등과 같은 어떤 세련된 형식을 취하는 쇼핑몰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뭐 제품 팔려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숨기고 좀 자연스럽게 상업적이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큐레이션 쇼핑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는 추천 큐레이션 그 비즈니스는 이제 사업자가 이제 큐레이션한 상품을 보여주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구매한다는 점에서 이제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 마켓가 이제 크게 큰 차이점 없습니다. 추천한다는 그거 외에. 근데 이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는 사업자가 이제 큐레이션한 그 제품을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지불한 소비자한테만 뭐 신문이나 잡지 구독이나 우유 배달처럼 정기적으로 배달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브스크립션 이제 구독이죠 이게. 단순히 어떤 제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품을 선별해서 자동으로 소비자한테 보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화장품 구독, 액세서리, 뭐 식료품, 장난감 뭐 다양한 그런 카테고리에서 이런 서브스크립션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고 그 범위가 계속 이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브스크립션 운영 방식은 뭐 업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조금씩 틀리는데 보통 이제 구독해서 그 서브스크립션 사업자한테 구독료를 내고 그 사업자는 그 맞춤형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서브스크립션 사업자한테 그 구독료를 내죠. 월 얼마씩. 그러면 그 사업자는 이 고객이 무엇을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제품이나 뭐 고객 피드백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그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한테 제품이나 샘플을 받아서 그걸 그 고객한테 맞춤형 박스라 해서 박스에 넣어서 이제 배달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러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에서 뭐 소비자 판매자 입장에서의 그 가치를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큐레이션된 상품이나 시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 뭐 월 얼마씩 내고 이제 그냥 받는 거죠. 판매자는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한 홍보나 소비자 피드백을 받는데 되게 유용하게 이걸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그 박스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시제품도 많이 들어갑니다. 시제품. 안 그러면 이제 시제품을 바깥에 이제 내놓고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홍보나 제품 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창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운영 방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서브스크립션 사업자는 이제 구독자한테 일정 구독료 받고 상품 배송인데 이 상품이 제품이나 샘플입니다. 보통 상품은 이제 가입 시 작성한 정보를 기반으로 선발한다. 구독자가 서브스크립션 사업자 웹사이트에 뭐 가입을 하겠죠. 그게 뭐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떤 취미가 있고 그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독료 내면 이 서브스크립션 사업자는 이제 공급자들한테 이런 샘플이나 제품들 받아서 그걸 이 각 고객별로 맞춤형 박스 해가지고 그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배송을 해주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먼저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큐레이션 서비스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큐레이션 비즈니스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큐레이션 비즈니스의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소셜 큐레이션과 이제 상업적 큐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업적 큐레이션에서 우리가 이제 서브스크립션과 이제 추천 큐레이션 이게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큐레이션 비즈니스의 지금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큐레이션 비즈니스가 그 기업과 소비자에게 주는 그 영향력,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큐레이션 비즈니스 하는 그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까 그 이야기한 핀터레스트 포함해가지고 몇 가지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강의는 이제 우리 그 부교재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 그 강의 자료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